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부분은 이제 세 번째 정전계라고 하는 파트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회로 이론이라고 하는 이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방 전기 분야가 회로 이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 직류하고 교류를 말하는 건데, 요 직교류를 공부하기 그 중간 과정상에 원래 정전계와 자계라고 하는 공부를 먼저 하고 교류를 공부하는 것이 원래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건 그 정전계, 그리고 자계를 이번 시간에 좀 이어서 한 번에 같이 공부를 좀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3장에서 보시는 정전계가 있고요. 정전계, 그리고 4번에 자계라고 합니다. 자, 이 정전계가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건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자계라고 하는 파트는 자기 에너지에 대한 이론을 어떤 정립해 놓은 챕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기는 뭐다? 전기는 도체가 있습니다. 전선. 이 전선에 전하가 지나가죠. 전하가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전압전류를 정전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계는 이 전선에 전하가 지나가게 되면 그 주변으로 자기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전선을 타고 흐르는 건 뭐고요? 전기. 그 주변에 발생하는 건 자기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있고 자기 에너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력, 붙이고 뭐 떨어뜨리는 뭐 흡인력, 반발력이 이때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해당이 이제 도체에 전기가 지나가니까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하는 거. 뭐 이런 개념들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요건 자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은 그 정전계든 자계든 제일 첫 장에 공부하신 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공부하시는 게 쿨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쿨롱이, 여기도 첫 번째는 무슨 법칙이다? 쿨롱의 법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쿨롱이 이제 이 식을 성립을 해놨는데, 이제 쿨롱의 법칙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가 정전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정전력. 그 다음에 이제 자계 파트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계 파트에서는 전자력이라는 걸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전력과 전자력,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공부하는, 둘 다 쿨롱의 법칙이라고 해요. 자, 일단 쿨롱의 법칙이 뭐죠? 라고 해요. 그럼 일단 F는 하는 공식이고요. 요게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 분의 Q1 곱하기 Q2. 요걸 우리가 이제 정전력 F라고 하고요. 자, 자계 파트에서 또 쿨롱의 법칙이라고 해서 요건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 제곱 분의 M1 곱하기 M2라는 공식이 나중에, 교재상 나중에 나옵니다. 전자력이라고 해서. 자, 요건 이제 단위가 뭐냐면은 뉴턴. 힘의 크기다.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면 뭔가 힘이 발생한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에너지라고 하게 되는데, 자, 쿨롱의 법칙이라고 해서 정전계에 보게 되면 이 Q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정전계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 개념은 Q고요. 이 Q가 뭐였다? 우리 앞에서 전하 또는 전기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하량, 전기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계 파트에서는 M이라는 기호를 보게 돼요. 요걸 우리가 자하라고 하고 자기라고 합니다. 자기량, 자하량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전하량, 전기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전기량은 도체 내를 타고 흘러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하량, 전기량이라고 하고, 그때 주변에 발생하는 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변화,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자하라고 하는 것들이 또 떠다니고 존재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알고 보니까 실제로 도체를 지나가는 에너지도 있지만 주변에 뭔가 에너지가 있더라 이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하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하가 있고 자하가 있다. 전하 관련된 공식이 정전계. 그럼 실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직류하고 교류는 다 정전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직류, 교류는 다 정전기. 왜? 도체를 뭐 할 때? 전류가 지나가면서, 전하가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직류냐 교류냐로 구분한 것이지 실제 정전기예요. 그래서 일반 전기기사 시험에 보게 되면 이 자기라는 개념이 별도 과목입니다. 전기 자기학이라고 해요. 사실상 회로 이론 과목은 정전계하고 직류 교류가 거의 주고요. 이 자기 관련된 부분은 맛보기로만 돼 있고요. 회로 이론 쪽에서는 실제로 전기 자기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기학은 별도로 공부하시는 또 과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뭐 다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정전계라는 게 있고 자계라는 게 있다. 일단 그 개념 잡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이 정전계에 보니까 Q라는 게 중요한 요소고 전하가 중요한 거다. 자계에서는 자하라고 해서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때 이 전하량 단위가 뭐였어요? 앞선 시간 했죠, 그죠?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라죠, 쿨롱. 요거 읽을 때 우리가 쿨롱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몇 쿨롱. 쿨롱의 법칙이 나온 겁니다. 쿨롱이 한기 때문에. 그래서 쿨롱이 자하든 전하든 막 만들어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쿨롱의 법칙이 나오고 이 쿨롱이라는 게 전하량을 뜻하는 어떤 단위다라고 정해놨습니다. 우리 학자들이. 그런데 이제 요거는 요 M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자하라는 표기법이고요. 기호가. 요거는 단위를 뭘 쓰냐면은 WB라고 해서 요거는 웨버라고 해요. 쿨롱 그 시대의 다른 학자인데 일단 쿨롱이 먼저 하고 뒤에 웨버가 그 자하에 대한 또 개념 정립을 했기 때문에 요건 웨버라는 표기를 씁니다. 그래서 몇 웨버라는 표현을 써요. 요건 우리가 무슨 양을 뜻하는 거다? 자하량을 뜻하는 거다. 그리고 쿨롱은 전하량을 뜻하는 거다. 일단 이렇게는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쿨롱의 법칙이 뭐죠? 하게 되면 정전력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두 전하, 자 Q1, Q2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뭐가 있겠어요? 몇 쿨롱이 있을 것이고 몇 쿨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하량이 어떤 전하와 어떤 전하가 있고 그 두 전하 간에 그래서 여기 가운데 뭐가 Q1 곱하기 Q2잖아요, 그죠? 그럼 R이라고 하는 건 뭐다? 두 전하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두 전하 에너지가 있다. 그럼 그 두 전하 에너지 사이 간에 발생하는 작용력이라는 표현으로 정전력,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전력 구하는 공식은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다라고 하고요. 두 대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개념인데 앞서 우리가 대전체라는 게 뭐였다? 그 유리막대하고 고무 모피 면화를 서로 비벼가자 되면 붙고 떨어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머리카락이 딱 했을 때 착 들어섰는데 어떨 때는 착 들어선 게 어떻게 해요? 확 올라가고 어떨 때는 서서히 쑥 올라가기도 하고 하면 힘의 크기가 있을 거라는 이겁니다. 그럼 두 대전된 두 전하 자체의 전하량에 따라서 생성되는 그 전하량들이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전하량이 또 많으면 많을수록 힘은 뭐 할 거다? 커질 거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거리는 뭐 할수록 가까이 있을수록 힘은 크게 발생할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두 전하 사이에 두 대전체 사이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은 커질 것이고 전하량들이 크면 클수록 얘는 커질 거다. 뭐 이런 개념들인데 일단 이런 공식이 이제 쿨롱의 법칙이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쿨롱의 법칙을 이용하는 건 시험 문제에서 뭘 구하는 문제라고요? 정전력 뉴턴 구하는 문제라고요. 그럼 그때 여기에는 당연히 메타, 여기에는 쿨롱. 뭐 요 중간에 어떤 단위들이 숨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공식으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자계에서도 이제 이런 걸 공부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정전계에서는 전하량 쿨롱이고 이건 자하량 웨버다라는 걸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 개념을 일단 먼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개 공부할 게 뭐냐면 비교를 제가 지금 계속 비교를 좀 하려고 해요. 두 번째로 이제 공부하시게 이게 뭐 같은 거네요. 이건 이 법칙이니까 이렇게 보고 두 번째로 이제 비교를 할 게 뭐냐면 이제 유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전율 그리고 자하에서는 투자율이 있어요. 투자율. 지금 공부하시는 것도 정전계와 자계에 관련된 용어들을 한번 비교 설명하려고 좀 하는 거고요. 유전율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기호로는 요렇게 돼지꼬리처럼 되어 있는데 입실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율은 요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뭐 뮤라고 읽는데 요렇게 표기되어 있는 걸 우리가 투자율이라고 불러요.
일단 유전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공의 유전율을 기본으로 공부를 합니다. 진공의 유전율이 있고 이걸 입실론 제로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물질들마다 가지는 유전율들이 다 다양하게 있어요. 전도율처럼 그 유전율이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요거는 단위가 페러드 퍼 메타라고 하고요. 제가 일단 먼저 판서하고 교재 보면서 정리할게요. 이때는 진공의 투자율이라고 해서 뮤제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1.2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요건 헨리 퍼 메타 이런 단위가 있어요. 유전율, 투자율의 개념은 우리 열 전도율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도도 이런 개념처럼. 그래서 각각의 물질들마다 고유한 유전율이 있다. 그래서 메타당 저건 페러드, 요거 메타당 헨리라고 하는 값인데 진공 상태에서의 투자율과 유전율이라는 수치가 뭔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요것 때문에 이제 다른 물질들은 이 수치가 아닌 다른 수치들을 가질 거다라는 건데 다른 수치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당연히. 그래서 요 두 개의 수치가 일단 앞으로 문풀 과정에서 한번 보실 거라서 미리 잠깐 소개해서 용어를 설명드리는 거고 이게 뭔지는 좀 이따가 교재 보면서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교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실 부분이 자기장의 세기는 필요 없고, 전개의 세기, 요거 봐야겠구나. 이어서 이제 공부할 게 전개의 세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하에서는 자개의 세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개의 세기에서 보게 되면 이건 기호가 2라는 기호를 쓰는데 요게 보면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라는 공식을 씁니다. 그 자개의 세기에서도 자개의 세기에서는 기호를 H라는 기호를 쓰는데요. H. 요때는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 제곱분의 M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단위가 뉴턴 퍼 쿨롱에 관여해야 되고요. 요거는 단위가 뉴턴 퍼 웨버의 단위가 돼요. 그 다음에 뉴턴 퍼 쿨롱이 또 다른 말로 이게 볼트 퍼 메타가 되고요. 얘는 암페어 타임스 퍼 메타라고 하고 또는 암페어 퍼 메타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비교를 먼저 한번 하고 교재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공부했던 쿨롱의 법칙에 사실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쿨롱의 법칙에서는 정전력이라고 해서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에서 두 전하 간에 작용하는 작용력이고 두 자하 간에 작용하는 작용력입니다. 근데 전개의 세기, 자개의 세기란 뭐냐면 한 전하의 크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하 한 개만 집어넣죠. Q1, Q2가 아니라 그냥 자기 전하. 그래서 이 전하,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전하가 있는데 다른 전하와의 이격거리가 들어가긴 하지만 다른 전하는 고려하지 않고 자기 전하량만 집어넣었을 때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전개의 세기. 그럼 다른 전하 쪽도 전개의 세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기 전개의 세기, 자기 자개의 세기가 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공식은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Q1, Q2고 여기서도 이제 M1, M2지만 여기서는 R 제곱분의 M, 자기 자하량만 있는 겁니다. 자기 자하량을 넣었을 때 그때 자개의 세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앞에서. 우리 요게 이제 쿨롱이 들어가고 뭐 메타 제곱이 들어가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뉴턴 나왔대요. 왜 뉴턴이 나왔는지는 중간 풀이 과정 뭔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에 쿨롱 들어가고 메타 들어갔으니까 뉴턴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뭐가 없어지면 쿨롱 한 개가 없어지면 얘는 단위가 뭐다? 뉴턴 퍼 쿨롱이 돼야 되죠. 뉴턴 퍼 쿨롱. 거기다가 쿨롱을 또 곱하니까 쿨롱 소거돼가 뉴턴 된 거잖아요, 지금. 단위가.
단위를 억지로 좀 끼워 맞추는 공부인데 전기의 세기는 단위가 뭐라고요? 기호가 E고 단위가 뭐라고요? 뉴턴 퍼 쿨롱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한 개 빠져 있다. Q가 한 개 빠져 있는 공식이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전기의 세기라고 불러요. 그럼 자개에서는 전자력이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있지만 M이 한 개 소거되면 뉴턴 퍼 뭐가 될 거다? 웨버가 될 거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자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전개의 세기가 제가 뉴턴 퍼 쿨롱이라고는 됐어요. 근데 이게 왜 볼트 퍼 메타인지 이제 그걸 한번 조금 설명을 잠깐 드릴 건데 실질적으로는 요거 두 개는 뭐 하다 요 두 개 단위가 같다는 걸 외우는 과정이 원래는 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뉴턴 퍼 쿨롱이래요. 뉴턴 퍼 쿨롱.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기억하셔야 될 개념이 어떤 게 있냐면 이 한 전하당 가지는 힘의 크기 요거 이제 뉴턴 퍼 쿨롱의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이제 이게 뜻이 뭐냐면 지금 전하당 힘의 크기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볼트가 뭐였었다? 볼트가 전하당 한 일의 양이라고 했잖아요. 앞선 시간에. 그래서 V는 Q분의 W라고 공부했습니다. Q분의 W. 전압 V는 그래서 우리 앞에서 Q분의 W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단위로 봤을 때는 쿨롱분의 줄이죠. 줄. 줄이 뭐예요? 줄이. 뉴턴 메타잖아요. 줄이 뉴턴 메타거든요. 뉴턴 메타. 따라서 여기 뉴턴 퍼 쿨롱이라고 했을 때 요 V가 뭐니까? 쿨롱 퍼 뉴턴 메타죠. 쿨롱 퍼 뉴턴 메타니까 메타 소거되면 이렇게 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같은 개념이라 이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우리 앞에 전압이라고 하는 게 뭐였다? 전압은 앞에서 뭐라고 공부했다고요? Q분의 W로 공부했어요. 그럼 이걸 단위로 설명드리면은 쿨롱분의 줄인 거라고요. 쿨롱분의 줄. 그럼 이때 이 값은 쿨롱분의 뉴턴 메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쿨롱분의 뉴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쿨롱분의 뉴턴이 되려면 퍼 메타가 되면 되죠. 그래서 볼트 퍼 메타랑 뉴턴 퍼 쿨롱은 뭐하다? 같은 단위라고요. 같은 단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외우신 게 중요하고 그럼 전개의 세기의 뜻은 뭐다? 전하당 힘의 크기의 개념인 거예요. 전하당 힘의 크기. 전압은 뭐였고요? 전하당 일의 크기였다고요. 그 일의 크기를 메타로 나눠주니까 전하당 힘의 크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맞아요. 뉴턴 퍼 쿨롱이 맞지 볼트 퍼 메타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올트 퍼 메타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원래 전개의 세기라는 개념은 뉴턴 퍼 쿨롱을 구해보려고 만든 공식인데 요게 뭐기도 하다고요? 볼트 퍼 메타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네, 말하는 의도가. 자, 그러면 요거 좀 지울게요. 요건 주면 되는데. 요건 나중에 다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에 다시 쓸게요. 이때 이제 요게 뉴턴 퍼 쿨롱이고 같은 값으로 볼트 퍼 메타 이렇게 해서 전개의 세기를 본 겁니다. 근데 요 밑에다가 제가 뭘 쓸 거냐면 교재 없는 내용인데 전압을 봐요. 그럼 이때 전압 V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분의 Q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교재 없는 내용인데. 왜냐면 요게 뭐라고 했으니까, 저 F가 뭐라고 했으니까, 요때. 전개의 세기, E죠, E. 죄송합니다. 전개의 세기 E. 전개의 세기 E가 뭐였다고? 뉴턴 퍼 쿨롱이라고 했고, 볼트 퍼 메타라고 했어요. 공식이 이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공식이 제가 볼트 퍼 메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곱하기 메타에서 R 곱하기 메타 소거되죠. 그래서 여기 R 제곱이 아니라 뭐가 붙는다고요? R이 붙었다고요. 거기는 R을 한 개 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R이 한 개 제곱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R분의 Q까지만 풀게 되면 나오는 건 뭐가 나오는 거다? 볼트가 나온다고요. 볼트가. 그렇겠죠? 단위상. 여기 지금 볼트 퍼 메타고. 예,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R을 한 개 곱한 개념으로 R 제곱이 아니라 R만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요건 당연히 단위가 볼트가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3번에 지금 자개세기라고 해서 H 했는데
그 밑에 가로 4번 해가지고 이때 뭘 구할 수 있다고요? 전류 I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럼 전류 I는 뭐가 될 거다?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분의 M 이렇게 하면은 암페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여기 뭐라고 했으니까 암페어 퍼 메타라고 써놨죠. 같은 값들로. 이게 다 같은 값들이라고 유선 외부가.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5번째, 이제 비교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5번째로. 이 정전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정전 용량이라고 합니다. 정전 용량이라고 해요. 요걸 이제 커패시턴스라고 해서 C라는 표기를 쓰는데, 요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컨덴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컨덴서가 있으면 컨덴서는 극판 두 개를 서로 약간 떨어뜨려 가지고 전선 중간에 철판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게 이제 도식이요.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요런 그림을 가지는 거예요. 그림 자체가. 배터리하고는 다르죠. 요 길이가 똑같거든요. 요게 이제 RLC 할 때 C입니다. C 자리. 그럼 이 컨덴서인데 이 컨덴서에서 요 안에 진공 상태의 유전율이 존재하는 거죠. 요 안에. 그럼 요 안에 존재하는 걸 유전율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유전율이 뭐다? 전도율 같은 거라고요. 그럼 여기 안에 입실론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채워진 게 진공 상태다, 뭐 공기다, 안에 어떤 물질이 채워졌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뭐가 있을 거라고? 유전율의 개념이 있는데 그 유전율 입실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앞에서 이제 요거였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단위가 페러드 퍼 메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요 안에서 메타를 곱해주면 페러드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 안에 채워지는, 요 안에 사실상 공간 내에 전달되는 어떤 용량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걸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요걸 단위를 페럿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C는 한 거예요. 그럼 요때 C는 뭐에 비례한다? 입실론에 뭐 할 것이고 비례하겠죠. 유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달량이 많다 이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요게 페러드 퍼 메타잖아요. 그럼 뒤에 곱하기 뭐가 된다? 메타가 해야지 페러드가 나오겠죠. 근데 요 메타가 뭐냐면 D분의 A라고 해요. 그럼 A는 뭐가 되고? 극판의 면적, D는 극판의 간격. 그럼 요 간격이 뭐 할수록? 좁을수록 극판 면적이 클수록 전달량이 뭐하다?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요 페러드 값, 요 페러드 값이에요. 페러드 값은 요게 단위가 뭐라고요? 페러드 퍼 메타인 것이고 얘는 단위 메타, 메타 제곱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메타 소거되고 페러드 값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정전 용량 C는 뭐에 비례하고 유전율에 비례하고 극판 면적에 비례하고 간격에 반비례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또 이제 체크하실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 이 공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다른 공식 하나가 C는 V분의 Q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V분의 Q. C는 V분의 Q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요게 이 공식보다는 요게 더 중요해요. Q는 V분의인데 CV죠. 예. Q는 CV죠. CV. V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콱시버 공식이라고 해서 콱시버 뭐 이렇게 외우는데 Q는 CV라고 합니다. Q는 CV. 그럼 요 Q가 단위가 뭐였다고? 요 Q가 쿨롱이라고 쿨롱. 전하량. 그럼 요 C가 페러드 정전 용량. 그 V는 볼트 전압. 그래서 커패시턴스가 크고 전압이 크면 거기 이제 전달되는 총 전하량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당연히 이제 그 극판에서 전달되는 양이 클수록 옆으로 넘어가는 전하량이 많은 것이고요. 전압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전하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고요. 요건 이제 전압의 개념이다. Q는 뭐에 비례한다? 전압에 비례한다. 그래서 콱시버 공식, 요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6번 개념으로 공부하실 부분이 이제
요 C의 합성에 대해서 공부를 또 진행을 하게 돼요. 이게 정전계입니다. 지금 봉시에는 요 내용들 자체가 순서대로 정전계고요. 자계 파트에서도 요 전류를 공부했고, 그럼 5번째로 이제 공부하시는 부분이 자계에서 정부 딱 하고 나서 투자 밀도, 자속 밀도, 비투자율 나오게 되는데, 인덕턴스 L에 대한 게 나오겠죠, 그죠? 인덕턴스 L에 대한 개념이 코일의 결합회로 나오고 L, 또 기전력 나오고 접속. L은 지금 설명된 게 없네요. L은 뭐 굳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투자율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요 정도만 정리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제 그 인덕턴스라고 해서 뭐 정전 용량이라는 표현 안 쓰고 이제 인덕턴스라고 하고, 여기 이제 L이라는 기호를 쓰죠. 주변에 이제 자하에서 관련된 부분이, 여기는 단위가 헨리라고 합니다. 요 헨리고, 요 L 구하는 공식이 이제 또 마찬가지로 뮤 곱하기 똑같아요. 뮤 곱하기 요것도 D분의 A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똑같은 게 접근을 할 거고, 나중에 문풀에서 한번 요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요건 단위가 헨리고, 여기 헨리 퍼 메타. 마찬가지로 D하고 A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근데 요거는 이제 두 점 자하 간의 거리, 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이게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좀 문풀 하면서 또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인덕턴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그 개념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그, L. 예. 일단 그 개념만 재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요 개념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문풀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럼 가로 6번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것도 L의 합성.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진행할 거고, 교재 보면서 한번 정리를 좀 해 나갈 건데, 정전계하고 자계라고 하는 파트가 사실상은 거의 똑같은 파트예요. 근데 자계가 조금 더 어려운 파트긴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정전계라고 하는 걸 공부할 때는 전기 에너지에 대한 학습을 하는 거다. 요때 이제 중요한 건 전선을 타고 흘러가는 전하에 대한 공부이고, 요 전기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정전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구하는 공식이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공식이 한번 나올 거다라는 거고요. 그럼 유전율이라고 하는 건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해서 그 진공 상태에서 전기가 전달되는 능력을 말하는데, 그게 이제 8.85 곱하기 10만 12승 페러드 퍼 메타라고 하는 정해진 값이 있고요. 그럼 전개의 세기라고 해서 뉴턴 퍼 쿨론 값. 근데 이게 볼트 퍼 메타기도 한데, 그거는 이제 요 공식에서 Q가 한 게 없어져가지고 R 제곱분의 Q. 그리고 이때 이제 전압은 R분의 Q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계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자력이라고 해서 6점 선선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 공식이 하나 있고요. 요 두 자하가 들어갑니다. 웨버. 그럼 이때 이제 또 진공의 투자율이라는 개념이 한 개 나오게 되고요. 헨리 퍼 메타. 그때 이제 자계 세기 구하는 공식은 똑같은 공식 형태인데, 이게 6점 선선 곱하기 10의 4승 R 제곱분의 M 한 값입니다. 이게 뉴턴 퍼 웨버. 근데 뉴턴 웨버가 같은 개념으로 암페어 퍼 메타예요. 근데 좀 이따 교재로 보시겠지만 암페어 타임스 퍼 메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암페어 퍼 메타. 전계에서는 볼트 퍼 메타. 여기는 암페어 퍼 메타. 그럼 이때 이제 전류 구하는 공식은 그래서 R분의 M 한 값으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C라고 하는 게 이제 정전기에 있었으면 자계는 인덕턴스 L이 있고요. 여기 이제 자계에 관련된 어떤 유도 개수 개념입니다. 이건 정전 용량 개수라고 하고 유도 개수라고 표현을 쓰는데, 주변에 자기장이 얼마나 발생하냐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런 그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도 L도 마찬가지로 코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이걸 합성했을 때 얼마의, 요거는 페러드 나오고 얼마의 헨리가 나오냐, 뭐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공부 진행을 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한번 드린 거고요. 이제부터 교재 보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정전계라고 합니다. 자, 정전계 했을 때 제일 먼저 공부하는 건 정전력을 제일 먼저 공부하시게 되는데, 두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다고 쳐요. 그럼 두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으면
흡인력이 발생할 것이고 이게 양전하와 양전하면 반발력이 발생할 겁니다. 일단 흡인력과 반발력 그 힘의 크기는 당연히 두 전하량에 따를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로 구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요 9 곱하기 10의 9승이 나온 이유가 이제 4파이 입실론 분의 1한 값이 9 곱하기 10의 9승인데 일단 이런 공식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요 입실론이라고 하는 거, 이때 입실론이라고 하는 요 개념 자체가 진공의 유전율을 나타내게 되고 그 진공 유전율은 8.85 곱하기 10의 11승 페르드 퍼 메타다라는 거. 요건 보실 필요 없고요. 광속이는 보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서 이제 전개의 세기 E라고 하죠. 그래서 E는 했을 때 공식은 요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의 개념이고요. 단위 점전하를 놓았을 때 E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한 전하가 발생하는 힘, 작용하는 힘, 뭐 이런 개념을 전개의 세기라고 표현하게 되고 요게 이제 볼트 퍼 메타기도 하지만 뉴턴 퍼 쿨롱이기도 하다. 요것도 한번 꼭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니까 정전력과의 관계식이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데 요 E가 뉴턴 퍼 쿨롱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단위로 뭐가 된다? 볼트 퍼 메타다. 그래서 밑에 가로 3번으로 이어서 요 E는 뉴턴 퍼 쿨롱이라고도 하고 볼트 퍼 메타라고도 한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결론은 지금 이 교재 이건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하실 건 요거 단위 같은 거. 그래서 전개 세기를 기호로 뭐라고 하고요? E라고 하고 단위가 뉴턴 퍼 쿨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위가 같은 단위가 뭐가 된다? 볼트 퍼 메타다. 이런 개념만 잡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는 건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개념의 뭐 성질에 대한 설명인데 뭐 일단 글로 쭉 돼 있는 것들이에요. 뭐 전위가 높은 낮은 점을 향한다. 뭐 이런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문풀 하면서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글로 돼 있는 문제들을 읽으시면서 일단 정답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또 나오게 하는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이게 공학적으로 막 이론을 접근하셔가지고 뭐 공부하실 만한 주제들은 아닙니다. 뭐 일단 얘기는 이제 부호가 다를 경우에는 흡인력이 발생하고 부호 같을 경우에는 반발력이 발생한다. 뭐 이런 표현들. 뭐 이것도 좀 어렵긴 하죠. 단위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 1쿨롱에는 입실론분의 1개의 전기력선이 출입한다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외우실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전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컨덴서라고 해요. 아까 말했었던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컨덴서라고 하고, 실제 생김새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극판 두 개가 있는 걸 우리가 컨덴서라고 부릅니다. 자, 컨덴서는 전하가 충전되는 순간에 전류가 흐르고 있으나 충전이 완료되면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뭐를 표현하고 있는데, 컨덴서라는 게 보통 충전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요 공간이 떨어져 있고 비워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전하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가 만약에 순간적으로 탁 끊기더라도 여기 남아있던 전하량, 이 진공 속에 존재하고 있던 전하량들이 이동을 더해서 어떤 낙내 정전 시에 기구의 마지막 손상 보호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또 일단 여기서 과전압이 왔을 때에도 이 부분이 끊어져 있다 보니까 일단 직접적인 어떤 과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우리 컨덴서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정전 용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컨덴서에서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페러드 값이고요. 그래서 C는 V분의 Q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공부할 게 아니라 이제 Q는 뭐다? CV다. 요게 중요한 공식이고요. 이거보다 C에 대한 접근은 요게 더 맞습니다. 요걸로 공부하시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정전 용량 C는 뭐가 된다? 입실론 곱하기 D분의 A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D라고 하는 게 간격, 두께, 메타고요. A가 극판의 면적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입실론이라고 하는 게 유전율인데, 사실 조건에 보면 대부분 다 비유전율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비유전율이 뭐냐면 이제 1.1, 1.2 이런 값인데,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곱하기 1.1을 해야지 해당 그 물질의 유전율이 나온다. 뭐 이런 뜻인데요. 시험 나올 거 없습니다. 그냥 진공만 아셔도 돼요. 요게 이제 보통 진공 상태면은 요 비유전율이 1일 거라서 진공의 유전율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외우셔야 될 게 이제 요건데, 공부하실 게 합성 정전용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여기서 공부하실 게 뭐냐면, 그 R의 합성, 그 다음에 C의 합성, L의 합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무슨 얘기냐면, R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서 분기가 돼가지고, R이 또 있고, R이 또 있고, 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L이 있고, 또 L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그리고 이때 만약에 C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서 한 개가 더 있었다.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요렇다고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뭘 만들어야 되고, 하나 만들어야 되고, 얘네들도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얘네들도 하나로 만들어야지 뭐가 된다? RLC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어떤 한 회로 내에는 굉장히 많은 뭐와 유효저항과 무효저항들이 존재할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고요? 합성 L을 만든 거고요. 이건 합성 C를 만든 거고 합성 R을 만들었어요. 요걸 만들었으니까 뭐가 나오게 된다? XL이 나오고 XC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아까 2파이 FL, 2파이 FC분의 1을 했기 때문에 L을 알아야지 2파이 FL로 XL을 구하고 C를 알아야지 2파이 FC분의 1 해가지고 XC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R과 XL과 XC를 아니까 Z를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앞으로 거쳐 나가는데, 그럼 지금 공부할 게 뭐라고요? R의 합성은 우리가 뭐 했고, 이미 공부를 했고, 앞에서 저항을 뭐 한다? 직렬 연결했을 때, 병렬 연결했을 때로 공부를 이미 했고, 이제 지금 공부할 게 뭐라고요? C의 합성을 공부하고, 나중에 L의 합성을 공부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 조금 이어서 공부하실 건 이제 C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러드 값. 요걸 읽을 때는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 커패시턴스라고 해요. 저걸 합성하는 거예요. 자, 합성하는데 요거 잠깐 한번 볼게요. 앞에서 우리 Z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루트 R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XL-XC의 제곱의 개념이었었고, 루트 R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요게 이제 뭐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이라고 했었어요. 앞선 시간에. 그리고 이제 요 값은 다시 루트 R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2파이 FL 마이너스 2파이 FC분의 1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조건 뭐가 주어지니까 주파수가 주어지고 LC가 주어지면 이렇게 풀 수 있다고 했던 거죠. 앞선 시간에. 그래서 이때 L에다가 헨리 들어가고 C에는 페르드 값이 들어가게 되고, 요게 페르드가 보통 뭐 마이크로 페르드가 조건 주어지면 2 곱하기 3.14 곱하기 뭐 60Hz면 60 곱하기 뭐 마이크로니까 뭐 3 곱하기 10 마이너스 6승 페르드 이래가지고 그거 분의 1 하면 어떤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 수치가 옴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2 곱하기 3.14 곱하기 뭐 60Hz면 60 곱하기 뭐 L 뭐 50mH 헨리가 주어지면 0.05 뭐 이런 값이 들어가면 계산상 나오는 어떤 수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요게 옴 값이 될 거다라고 보고 요게 옴 값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Z가 옴이 나온다 이렇게 봤던 건데 앞선 시간에.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체크하실 건 R하고 L은 어때요? R과 L은 어차피 같은 분자의 개념이죠. 근데 C는 뭐가 된다 지금 보니까 반대로 분모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무슨 관계다? 상반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L의 합성에 있어서는 뭐의 합성과 똑같다? R의 합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R이 뭐가일 때? 직렬 연결일 때, R1 플러스 R2 했잖아요. 그죠? 그럼 L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L1 플러스 L2인 거예요. 직렬일 때는요. 그리고 병렬일 때 뭐였다? 이거 병렬일 때.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땡땡땡땡 분의 1이었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L1분의 1 플러스 L2분의 1 플러스 땡땡땡땡 분의 1이 맞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R과 L은 어떤 합성에 대한 개념을 공부할 때 같은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C는 무슨 개념이라고요? 반대 개념이에요. 그걸 좀 중요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그 C의 합성에서는 첫 번째 무슨 연결일 때가 있다? 직렬 연결일 때가 있고, 두 번째로 무슨 연결일 때가 있다? 병렬 연결일 때가 있다. 그럼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림? 이런 그림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병렬 연결은 이런 그림이 될 거다.
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죠? 콘덴서가 이렇게 일자로 있냐, 병렬로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콘덴서가 일자로 있을 때, 요때 합성 C를 구하는 공식이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땡땡땡땡 분의 1 한다고요. 직렬인데. 병렬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고, C는 C1 플러스 C2 플러스 땡땡땡땡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죠? C는 요렇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은 문풀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기호, 단위, 그 다음에 공식이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보시는 거고, 그럼 그 공식을 이용해서 문풀을 직접 해보는 건 문제를 풀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기초적인 개념으로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콘덴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직렬로 접속돼 있다. 그럼 커패시턴스들이 여러 개의 직렬인 건데, 요때 합성 커패시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R의 병렬처럼 이제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C3분의 1 분의 1 한다는 이거죠. 그리고 병렬일 때는 그냥 더하면 된다. 요걸 이제 체크하실 문제입니다. 자, 요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이제 교재 보면 정리를 하면 뭐 되겠네요. 교재 보면 정리할게요. 교재 보면서.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합성 정전 용량은 직렬 접속일 때는 요렇게 푼다. 그래서 지금 따라서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이제 직렬 접속 시에 합성 커패턴스를 말하는 값이고, 병렬 접속 시에는 그냥 뭐 하면 된다? 그냥 더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상 문제가 위 그림에서 돼 있지만 뭐 그림은 빼고요. 자, 직렬 접속 경우라고 합니다. 직렬 접속이라고 해서 뭐가 있어요? C1이 뭐라고 돼 있고 10 마이크로페러드, C2가 20 마이크로페러드, C3가 30 마이크로페러드라고 하고 요 세 개가 무슨 연결? 직렬 접속인 거예요. 그럼 그때는 더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10분의 1 플러스 2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 분의 1 하면 된다고요. 예. 예, 그렇게 풀어보니까 11분의 60이 나와가지고 답은 11분의 60 마이크로페러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5.4 얼마 나오겠네. 계산기로 계산하면.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되죠. 굳이 이걸 뭐 우리 통분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계산기는 10분의 1 플러스 20분의 1 플러스 30분의 1 분의 1 한 걸로 계산기를 계산하면 요 값이 아마 뭐 5.4 얼마 나오겠죠. 그죠? 계산상. 5.4 얼마인 거야? 보기 좀 못 찾으면 돼요. 5.3 찾으면 답이 되는 거라서 네,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어서 가로 4번에 보시는 건 이제 콘덴서의 분압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전압에 관련된 공식이에요. 지금 정전계는 전압에 관련된 공식이고 그 중에 분압 법칙이 나옵니다. 자, 콘덴서의 직렬 접속 회로에서 Q가 일정하므로 V는 C분의 Q에서 전압은 C에 반비례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콘덴서의 분압 법칙인데요. 자, 이게 중요한 어떤 의미냐면, 이건 또 그리고 직렬 연결 시에만 성립입니다. 자, 그런데 그림이 이런 거예요. 요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요 전체 전압이 100V인 거예요. 근데 여기 C1이 있고 C2가 있고 C3가 있는데 아까 본 것처럼 10 마이크로페러드, 20 마이크로페러드, 30 마이크로페러드다. 이렇게 조건을 준 겁니다. 그럼 이때 요 전압을 분압 법칙이니까 뭐 할 거다? 나눠 가질 거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컨덴서는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항하고 뭐라고요? 반대라고요. 이게 만약에 옴들이었으면 돼요. 옴들이었으면, 저항들이었으면 저항이 작은 쪽에 전압이 작게 걸리고 저항이 큰 쪽에 전압이 많이 걸릴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얘한테 거의 33.33V가 들어가고 뭐죠? 22.몇 볼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6.66V 뭐 22.몇 볼트 뭐 17.몇 볼트 이런 식으로 B가 여기 1대 2대 3의 비율로 되도록 100V를 뭐 할 거다? 나눠 가질 거다고 얘기입니다. B를 가질 때. 실제 1대 2대 3이니까 요건 반이네요. 50V 갖고 갈 거고 뭐 이렇게 갖고 갈 건데. 아무튼 그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상 저항은 그렇다 이거죠. 이게 R들은. 그런데 컨덴서는 다르다고요. 컨덴서는 요쪽이 전압이 제일 뭐한다? 많이 갖고 간다 이거죠. 컨덴서는 저항하고 뭐가 된다고요? 서로 반대된다, 반비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주게 되면 여기에 걸리는 뭐하고 V1하고 여기 걸리는 V2하고 V3가 다른데 분합이 되는데 요쪽에 제일 뭐 한다고요? 많이 걸린다고요. 그러면 3개 말고 여러분 3개 말고 2개만 한번 볼게요. 2개만 놓고 보고 이게 C1이고 C2인 거예요. 그럼 이 전체 전압을 뭐라고 보고요? V라고 보고 그럼 얘한테 걸리는 전압을 V1, 얘한테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했을 때 이때 V1 구하는 공식은 V 곱하기 C1 플러스 C2분의 C2 하자 이겁니다. 반대편 거. 마찬가지로 V2는 V 곱하기 C1 플러스 C2분의 C1 하자. 이게 교재 설명하는 거예요. 분합법칙 중에서. 그래서 분합법칙이 이제 반대편 거다라는 거예요. R과 뭐기 때문에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된다라는 법칙을 이제 설명하려고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몇 개면 이렇게 2개면 쉽게 풀어요. 2개면. 근데 문제는 이게 3개 되는 게 어려운 거지. 그죠? 그럼 3개 되는 게 어려우니까 항상 3개, 4개가 시험에 나왔다. 전압이 얼마 되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조건 뭐 한다고요? 딴 거 없어요. 무조건 하나 만든다고 하나. 그럼 이걸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로. 그럼 이 하나로 만든다는 얘기는 뭘 만들면 되겠어요? 요거는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C3분의 1 분의 1 하겠죠. 그죠? 그러면 요 C가 한 개 나오잖아요. 그럼 이 전체 전압이 100V고 요게 얼마 나온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온다? Q가 나옵니다. Q는 뭐니까? CV니까. 좀 전에 여기 C하고 요 V 2개를 뭐 한 거? 곱한 Q가 나오죠. 그죠? 이 Q가 뭐냐면 여기를 흘러가는 전하량인 거예요. 근데 이 전하량이 뭐하다? 요 3개가 직렬이니까 전하량이 뭐하다고? 다 똑같은 전하량이 지나간다고요. 전하량이 전기량들이 쭉 지나가는 게 뭐하다?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요 Q가 다 똑같다 이거죠. 그럼 여기도 Q, 여기도 Q, 여기도 Q인 거예요. 그럼 Q는 뭐니까? CV니까 V는 뭐 하면 돼요? C분의 Q 하면 되죠. 그럼 앞에서 구했던 Q 나누기 C1 하면 V1, Q 나누기 C2 하면 V2, Q 나누기 C3 하면 V3가 나온다고요. 전압을 분배가 되긴 할 건데 그러면 당연히 요 C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크게 나오겠죠. Q는 다 똑같으니까. 요게 작을수록 얘가 크게 나오고 요게 클수록 작게 나오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들을 보시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건 거죠. 컨덴서 그림이 있어요. 컨덴서가 3개가 직렬로 있는 거예요. 직렬이 있는데 전압이 분배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일단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요 3개를 하나로 만들자고요. 하나로 만들 때는 공식을 뭐 써야 된다?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C3분의 1 분의 1 할 거라고요. 그럼 그걸 풀고 전체 V가 있어요. 전체 V가. 그럼 Q는 뭐니까? CV니까 요 2개를 곱하면 Q가 나옵니다. 근데 그 Q가 다 똑같은 Q라고요. 그러면 Q 나누기 C1, Q 나누기 C2, Q 나누기 C3 하면 뭐가 나온다? V1, V2, V3가 나올 수가 있고 그 합이 분명히 100이 나올 거라 이겁니다. 토탈 합으로. 그런 식으로 문풀을 진행해서 요령이죠. 문제 푸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저하고 이제 문풀을 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일단 컨덴서에서도 무슨 법칙이 있다? 전압 분배 법칙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넘어가신 문제예요. 그래서 교재상 설명하는 건 요걸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그런 문제죠. 위에 그린 것 같은 직렬 콘덴서 결합회로에 C1이 10마이크로패러드고 C2가 20마이크로패러드일 때 C1에 걸리는 전압이 80V라고 하면 전체 전압은 하는 문제인데 우리 공식은 V, C1, 즉 V1이라고 하는 값은 전체 전압 V 곱하기 C1 플러스 C2분의 C2일 거잖아요. 콘덴서에서는. 그럼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80이 들어갔다고 지금. 여기 C1에 걸린 전압이 얼마? 80. 그럼 요게 V가 모르는 뭐가 되고요? 미지수 곱하기 C1 플러스 10 플러스 20분의 20인 거죠. 왜 20? 그러면 요 V가 당연히 얼마 될 수밖에 없다? 120이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아는지가 중요한 거죠. 결론은 공식을 아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콘덴서 정도 에너지가 나오는데 앞서 제가 그 비교하는 표를 설명을 드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C 합성 설명 나오고 분합법칙 나왔는데 여기 이제 7번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뭐가 되냐면
요건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L 쪽에서는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라고 하는 공식이 또 나옵니다. 양쪽에. 그래서 이때는 WC라고 해요. 줄 값으로. 요거는 WL이라고 하고요. 그럼 WC는 2분의 1 QV라는 공식이면서 2분의 1 CV의 제곱이라는 공식을 쓰고요. WL은 2분의 1 MI라고 하게 되고 요거는 2분의 1 LI의 제곱이라는 공식으로 나옵니다.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전개나 자개랑. 그러니까 자개도 똑같은 에너지 개념이라서 똑같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하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정전계와 자계 파트는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좀 더 낫고요. 공부하실 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정전계는 요런 게 나오고 자계는 저런 게 나온다라는 걸 한번 보시는 겁니다. 네. 좀 어렵죠, 그죠? 저도 정전계하고 자계 파트에서 공부를 포기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거는 딱 보니까 직류 교류만 하고 정전계 자계 딱 보면 시험 문제 보면 뭐 한다고 기출 나온 거 보면 요것만 하면 된다고요. 딴 거는 굳이 할 필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것만 하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것들이고 교재상에서. 네. 이제 전기기사 자격증이나 뭐 당연히 전기산업기사 이런 거 공부하려면 이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이거 너무 가라 공부고 실제로 깊이 있게 전기 자격증을 공부하려면은 훨씬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문적으로 접근도 해야 되고. 근데 저희는 이제 이 과정들이 실기 시험에 우리 소방 자격증 시험에 실기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필기 시험 과목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에도 한 8개, 10개는 맞추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고요. 네. 정전기 자계 파트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교재에 이어보게 되면 이제 콘덴서 에너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